네, 미추홀 배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아, 이거 누구잖아 라고 바로 눈치를 챘을 것 같고, 영화를 썩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영화를 한 번쯤은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기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온몸에 지금 문신이 쫙 있죠. 이 영화는 이 사람의 기억력이 10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과 몸의 문신과 여러 메모들을 통해서 자기의 기억력을 붙잡고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영화가 컬러 색채와 흑백 색채가 시간의 순서를 미묘하게 섞어서 보여주는데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쏙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친구들이 헨리 몰레슨에 대해서 모른 채로 이 영화를 봤다고 하면 실은 이 영화의 매력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 제목이 메멘토거든요. 이 메멘토라는 영화는 그 헨리 몰레슨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람이 헨리 몰레슨인데요. 이 사람은 극심한 간질 증세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뇌의 일부분을 뇌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일부분을 제거합니다. 그게 오늘날 해마라고 밝혀진 부분인데 실제로 간질이 없어져요. 그런데 기억을 잃고 맙니다.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죠. 왜냐하면 해마가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가 메멘토입니다. 이 사람을 알고 나면 메멘토라는 영화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더 매력 있게 다가와요. 네, 이 장면은 어떤 영화의 일부분일까요? 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 네, 이 장면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까만 거, 아주 큰 까만 부분 있죠? 어, 이쪽이군요. 이 부분이, 아이고, 제가 크로마키를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런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죠, 인터스텔라. 이 까만 블랙홀은 모든 빛을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주위에 저렇게 빛이 가득할 수 있냐? 블랙홀 주위에 빛이 둘러싸고 있을 수 있냐? 이 영화 조금 오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중력 렌즈라는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블랙홀이 중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주위의 시공간이 왜곡이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블랙홀 주위에 있는 빛들은 저 먼 천체에 있는 빛들이 요렇게 왜곡이 돼서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런 중력 렌즈 현상을 인터스텔라나 영화에서 아주 매력 있게 구현한 시각 현상인 거죠. 아주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감독 누구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정점을 찍은 영화, 최근에 테넷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아마 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인버전이라는 개념과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냥 봐도 눈이 호강하는 영화이긴 해요. 총알이 거꾸로 날아오는 장면이라든지, 실은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역주행하면서 총격신을 한다든지, 아주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눈이 호강하는 영화예요.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소 두 번은 보아야 이해가 간다고 한 만큼 깊이 있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고기는 오래 씹어야 마시듯이 꼼꼼히 살펴보면 이 영화는 몇 배로 더 재밌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크리스토퍼 놀란 얘기를 수업 시작 전에 하느냐? 우리가 배울 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시도 한번 쓱 보면 이게 무슨 의미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시를 전공한 교수님도, 당연히 저희 같은 국어 선생님들도 시를 한번 쓱 보고 이건 이 뜻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꼼꼼히 보고 여러 번 살펴보고 그랬을 때 이 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야,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 짧은 시어에 담아낸 걸까? 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시의 감상법은 꼼꼼하게 읽기라는 주제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앙드레 지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편의 작품 속에는 독자의 몫과 작가의 몫과 시인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봤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작가의 의도며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감상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독자의 몫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해 봤었죠. 정지용의 비를 그렇게 감상해 봤었습니다. 오늘은 독자의 몫 넘어서 작가의 몫에 중점을 두고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라는 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적극 참고하여 특히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시를 썼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천천히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 1926년도 작품이고요. 여러분에게 카페 프란스 꼼꼼하게 읽기라는 활동지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선생님이 다 작성해서 게재해 두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참고하고 시를 꼼꼼히 읽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지용 시인을 살피되 그날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는 어떤 생각을 담아 이 시를 썼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싶어 4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해 두었거든요.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또 카페 프란스라는 장소는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작품 속에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 대화에 담긴 속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이 좀 상상하시고 해석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이 질문들을 종합해서 밑에 한 편의 시 해석을 달아봐 주세요. 위에서 해석한 내용으로 1년부터 10년까지를 꼼꼼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감상을 곳곳에 더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나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쓰시고 나면 그것을 리로스쿨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다음 시간에 그 작품 감상을 나누고 선생님은 또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시작해 주십시오.